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책임감에 대해 다음부터 한번 배울 거고요. 오늘 겸손은 이제 학습력입니다. 천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재 그죠? 우리 천재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재 제가 이야기한 천재라 세상에서 이야기한 천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천재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모두에게 이런 잠재력들이 있고 천재적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저희가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꿈도서관 프로그램에 시작할 때 선포하는 이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품성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자, 꿈도서관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할 때마다 선포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언서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봤던 책은 다음 페이지 저희 혹시 이 책 다 보셨나요? 그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인데요. 제가 영상 한번 공유해 드렸죠. 그 영상 전부 다 이렇게 읽어주는 영상이었었는데 행복한 청소부입니다. 독일의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아저씨 이야기인데요. 이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거리의 표지판을 닦고 있었어요. 작가와 음악가의 거리였습니다. 표지판에 먼지가 묻으면 금방 이제 더러워지는데 그 닦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닦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자기 일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청소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이분이 어떤 계기가 돼요. 어떤 계기가 되었으냐면요. 어느 날 그 엄마와 자녀가 이 표지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의 닦고 있는 표지판에 그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돼요.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이 동화책이요. 저는 전문가가 되어든 어떤 이 단계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이 생기죠. 뭐에 전환이 생기죠?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생겨. 이 청소부가.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때부터. 뭐에 대한 것부터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생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져요. 청소부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인생? 예술을 알고 음악을 알고 문학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배움에 대한 갈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질문이죠. 어디에서 올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 아이들의 인생도 딱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이 배움에 대한 이 청소부의 배움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뭐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겼습니까? 결핍. 그렇죠. 청소부도 결핍에서 왔었죠. 내가 아는 게 없네. 이 이름을 닦으면서 아는 게 없네. 이게 지금 딱 충격이 온 거예요. 제가 아는 강사분이 계십니다. 이 강사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시고 탁월하셔요. 강의도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고졸입니다. 아니 고졸이 아니죠. 고졸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퇴를 한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과 갈등 때문에 고등학교 탁 끝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짜장면 배달을 해요. 근데 해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교보 출판사에서 출판사 행사를 했습니다. 책 파는 행사인데 그냥 길을 가다 그냥 우연히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에요. 그 책 한 권을 딱 짊어드는데 이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꿔놔요. 그래서 만약에 좀 책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좀 받고 싶다면 이 책 꼭 추천합니다. 100권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결핍에서 생기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합니다. 이 절망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뭔가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무섭게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박함, 암에 걸리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나 암 진단 받았다. 그때부터 뭐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건강 유튜브 막 관련돼서 엄청난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요? 절박하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절박해져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 15주 전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벽에다가 계란을 던진 것 같아.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존재에 대한 타락,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저는 결혼했고 행복하다 했었는데 그때부터 뭐 시작했었냐면 그때부터 겸손하게 배울 자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해요? 이 갈망이 있다 없다? 애들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뭐든지 만지고 이렇게 그냥 오감으로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조금만 더 컸고 말을 할 수 있던 그때부터 뭐 하죠? 계속 질문하잖아요. 계속. 우린 귀찮게 느껴지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그 EBS에서 질문, 이 학습에 대한 주제로 해가지고 이 다큐를 몇 편을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들이 뭐였었냐면요, 이 유치원의 학급의 분위기, 초등학교의 분위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분위기를 이렇게 딱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줬어요. 자, 유치원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은 안 돼요. 얘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질문이 많다는 거 뭐죠?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장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에요. 성장에 대한 갈망.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점점점 그때부터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발표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잠잠합니다. 빌 클린턴인가요? 아니, 빌 클린턴이 아니라 오바마가 한국에 와서 기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었는데, 자, 한참 이야기하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했더니 이 기자들 아무도 손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방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물어봐요. 질문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손 든지 아세요? 중국 기자가 이렇게 손 들죠. 아니 중국 기자 말고 한국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말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분위기, 이 사회 분위기가 뭘 꺾어놔요? 배움에 대한 갈망을 꺾어놔요.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한국 분위기상 질문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종이와 연필을 찾아 표지판이 있는 음악가들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보며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에 대한 정보를 담고 극장에서 직접 오페라를 방문하고 그리고 레코드 플레이어도 사서 음악도 감상해요. 그러면서 이 동기부여,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니까 미치도록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제 부족한 건 뭔지 알겠어. 그렇죠? 뭔지 알겠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공부의 세계가 점점 넓혀져 가요. 이렇게 방법이 넓혀져 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뭐 이 공부의 세계를 넓혀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호기심, 배움에 대한 이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도와줘. 그러면 알아서 공부해, 알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어디에서 막히냐면요. 이 질문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호기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호기심 많으세요? 자, 1부터 10까지 호기심 진짜 많다, 10이다. 이렇게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자, 5점 이상인 분, 5점, 다 5점 이상. 오, 예, 아유, 이게 훌륭하십니다. 5점 이상. 10점 있나요? 10점. 그러면은 만약에 5점에서 6점을 올리겠다. 단계별 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게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람과 만나도요,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만나도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 됐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호기심 있다는 건 질문을 해야 돼. 왜 이럴까? 자, 질문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죠? 질문. 결국에는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은요. 질문. 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해서 질문. 그러면 질문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질문하는 연습을 시켜줘야죠.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질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서 뭐 질문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질문 대부분 다 제가 뺏어 봤어요. 그래서 질문도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뻔한 질문만 계속해요. 밥 먹었냐? 공부했어? 자, 내 질문의 질이 있거든요. 질이. 그 질문의 질이 그죠? 이 사람 인생을 결정해요. 하늘을 왜 팔았지? 왜 노예제도가 계속 있지? 좋은 인문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목회자들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를 참여했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목회자 독서학교라고 8주 동안 어떻게 목회자가 책을 잘 보고 어차피 성경도 책이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과정을 제가 열었는데 이분이 저도 배우겠다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등록해요? 그랬더니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이 질문이 다른 사람 질문하고 다르대요. 이분한테 뭔가 배울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질문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을 신청한 거예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질문을 잘 배우고 싶으면은 질문에 관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천하는 책은요,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수의 질문법. 이 책 하나 꼭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칼비테 교육법, 자녀 교육법에서 칼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칼이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시간은 오히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적다. 대부분의 시간은 신나게 놀고 운동하며 보내며 칼은 매우 건강하고 명랑했다. 그는 몇 개의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 외에도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의 조예가 깊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 비결은 아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이 호기심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이렇게 알려줘요. 실은 저 공부를 책상에 오라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법을 진짜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간 이게 쏟아붓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하게 하려면은 일단 동기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이 공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칼 밑에는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진짜 천재적 재능을 가진 자녀로 키워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 책 읽다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서 굉장하게 영재 교육법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영재로 키울 수 있는가. 특별히 세상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결은 아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게 하면 된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들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각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생각 한계를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이렇게 바꿔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제기하래요. 문제 제기하면 다시 돌아가는데 좋은 질문을 해줘야 돼요. 아이에게 좋은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질문을 하면은요, 아이가 생각이 넓혀져 가기 시작해요. 생각하게 돼요. 뭐가 필요하죠? 흥미를 일으키려면 자극이 필요해요.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를 어떻게 천재로 만들 것인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천재로 키워냈잖아. 서울대 갔다는 말 아니에요. 천재로 키워냈잖아. 당신 비법이 뭐야? 그랬더니 얘들이 틀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좀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자극이, 애들이 생각을 넓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이. 지난번에 한번 광고가 나갔을 텐데, 저희 국회에서 저희 행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몇 명이나 오셨냐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는 왜 제가 이야기할까 말까,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어요. 왜 했었냐면은 이 친구들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다. 그때 저희가 국회 도서관 방문했고, 국회 의사당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식의 의사 결정하는 건지를 보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회관에서 이제 시상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국회 뭐 결정하는 게 별게 아니네. 이것도 뭐 나도 해볼 수 있겠네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경험할 때 이 흥미가 생기거든요. 얘가 이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주신 이 잠재력, 이 안에 주신 이들만의 독특한 그 천재성을, 이 탤런트죠. 이 탤런트를 이 딱 하나 딱 이렇게 이게 트리거라 그러는데 이게 딱 하나 이게 뭔가 빵 터트리는 그런 저촉점이 있어요. 그 저촉점이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이 칼비테는 이 자녀가 새로운 경험과 이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현장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좀 관심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었죠. 예, 다음 페이지. 아저씨는 도서관, 예, 우리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제가 지난주에 태국 갔다 왔거든요. 우리 태국 청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인도했었는데, 자기개발, 셀프 리더십, 청년이니까 셀프 리더십과 이제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한 번도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셀프 리더십 이런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뭐가 문제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개념이 없어.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이어가지고 뭘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거, 시간 내에 뭘 해내는 거,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약해요. 뭐냐, 개념이 없어요. 자녀들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영역들이 뭐냐면요, 개념 정리예요. 티처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념이에요, 개념. 결국 개념을 모르면은 응용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학원에서 막 주구장창 문제 푸는 이 훈련을 시키는 거, 얘가 부족한 영역은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뭘 익혀야 개념.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 저는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이 전문가가 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을 알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었대요. 뭐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익힌 거예요. 이분이 청소부가 이 각각의 인문학적 그다음에 그 문학적 그 소양을 익히기 위한 그 기본 개념들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아하,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아니면 음악이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리의 울림이구나.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 본질을 깨닫는 말이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되면 이 영역에 대한 본질을 깨닫거든요. 본질을 깨달으면은 쭉쭉쭉 올라가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뭐냐면요,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음악이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리의 울림이거나. 통찰이 생겨요. 본질에 가까워지면 뭐냐면 거기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당연히 통찰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신만의 컨텐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하고 그 개념을 자기 통찰로 아웃풋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 르네상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르네상스가 실현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 다빈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레오날드 다빈치
그래서 그때 수많은 천재들이 이 피렌체에서 일어났었는지. 이 피렌체는요, 이 메디치 가문이 금융으로 돈을 벌었고 예술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였었냐면요, 엄청난 큰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세계에 각각의 지식을 모아놓기 시작해요. 이 메디치 가문이. 그리고 이 피렌체에 오면 그 지식들을 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훗날의 발견과 발명, 토대였던 과학, 공학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책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정보를 다량으로 경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적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 경험으로 흥미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이 흥미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뭐 해야 되면 그거에 관련된 이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이 흡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독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천재성은 독서 없이 개발돼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념 정리가 시작되어지고 이 개념 정리가 자기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자기만의 독특한 강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가 질문했던 것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녀 안에 있는 잠재된 천재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과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엘베시우스가 말했습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범한 아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의 천재성이 개발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적절한 환경이 아직 안 만났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환경만 되면은 이 천재성은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하죠? 우리 자녀들이 수능에 갇혀 있어요. 공무원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는 누가 결정한 거죠? 이 울타리를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부분은요. 이 사회적 이 틀이 있어요. 사회적 틀. 그리고 또 누구의 틀? 부모의 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놔요. 이 틀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더 강력한 외부 자극이 있지 않는 한 이 틀에서 움직여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의 넓이는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깰까요? 틀을 깨야 되잖아요. 어떻게 깨죠? 틀을 만든 사람이 틀을 포기해야 네, 포기해야 돼요. 자녀. 얘가 어떻게 되겠다. 물론 기대는 해야 되죠. 근데 기대하는 것과 틀을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지금 당장의 시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 페이지.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지금 계속 책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 출발점을 토대로 종착점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있죠. 될선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는 거 보면은 다 네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인생에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이런 말이죠. 적절한 기회와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면 누구든
대단한 성취를 이룰 기량을 지니게 된다. 잠재력은 출발점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다. 따라서 출발점보다는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출발점에서 어디로 갈지 미리 음.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네. 그리고 과정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당장 성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저희 채팅창에 그런 저희 자녀들이 천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거 깨지는 게 맞아요. 그런 기준을 하면 천재. 근데 지금 보니까 천재가 아닌 것 같죠? 뭘 판단한 거예요? 천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천재가 얘 천재 아니야 했던 부모, 그런 생각을 안 했던 부모가 있을까요? 모두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지금 애를 보면 어때요? 천재 아닌 것 같아. 그죠? 지금 출발점에서 얘를 이미 판단한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 상황에 이 점수를 가지고 얘 판단한 거예요. 넌 천재 아니야. 공부 좀 해라. 이미 너는 천재 아니라 뭘 테두리를 뭘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벌써 내 이 무의식 안에서 이미 너는 천재 아니야. 벌써 뭘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 만든 거예요. 너 천재 아니야. 천재인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 뭐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출발점. 얘는 아직 전 인생 긴데 뭐로 판단? 지금 얘 출발점인데 지금 인생 출발점이잖아요.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뭘 발견해요? 너 벌써 한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출발점이 아니라 뭐로부터? 먼 걸음을 생각해야 된대요. 먼 걸음을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먼 걸음으로 하게 만들까요?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별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너가 멀리 가는 거야. 축구의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나 축구하고 싶어. 3년을 매달렸대요. 아빠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냐면은 자기가 축구로 너무 꿈이 잘 됐잖아요. 이분도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꿈이 잘 되면서 축구가 쉽지 않다는 거, 축구로 성공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았거든요. 반대했어요. 근데 그래 매달리니까 딱 한 가지 질문해요. 너는 축구로 결과가 어떻든 행복할 수 있겠니? 행복한 축구 할래? 그럼 허락해 줄게. 저는 지금 이 아버지가 뭘 질문한 거예요? 멀리 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바라볼 수 질문한 거야. 너 멀리 갈 수 있겠니? 가끔 인터뷰에 제가 들리는 그 소리가 그거예요. 행복한 축구하자. 우리 슈퍼스타, 올드스타, 올드클래스 그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늘 축구하는 거에 행복해. 행복한 축구하자. 반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올해 조금이라도 축구에 그 재능이 있으면 어떡해요? 당장 축구 영재반에 넣어가지고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뭐예요? 뛰게 해서 성적 내게 해요. 축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뭘 시키지 않았냐면 골 넣는 연습을 시키지 않았대요. 계속 드리블 시켰대요. 기본 훈련. 그리고 어떻게 경기 나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날 데려다가 골 넣는 훈련을 시켰대요. 뭐 하기 위해서?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뭐요?
나중이죠. 피아노 치는 친구들한테 리서치를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친구들한테 리서치를 했어요. 너 피아노 언제까지 칠래? 탤런트 코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아노인데 언제까지 칠래? 뭐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고 초등학교까지만 할게요. 할 계획이에요. 피아노요? 저 계속 쳐야죠. 자,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피아노 실력이 누가 더 월등하게 좋아졌을까요? 누가 좋아졌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이 차한테 월등하게 좋더래요. 뭐하게? 당장의 결과가 아니에요. 뭐해? 멀리 갈 수 있도록 너 이거 좋아해? 좋아하는 거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줘야지 얘들이 오래 가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오래 가면은 전문가 돼요. 5년만 투자해도요, 전문가 소리 들어요. 오래 가게 하려면 당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뭐 해요? 얘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서포팅을 해줘야죠. 다음 페이지. 난 아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손을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아들이 뭘 묻던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죠? 아들이 관심 갖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애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여줘야 되죠. 그냥 아이들의 요구를 반응을 보여준다는 건 어떻죠? 실은 부모가 좀 고달퍼져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밤새 책을 읽어주래요.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야, 다음에 읽자. 한 번, 두 번 꺾어보세요. 세 번 꺾어보세요. 한 번 책 읽어줘. 계속 책 읽어줘 할 것 같죠? 세 번, 네 번 계속 꺾어보세요. 피곤해. 다음에 하자. 자, 책 읽는 이 호기심과 이것들이 이 갈망이 계속 이어질까요? 피곤하도 그거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얘가 뭔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근데 나중에 뭐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사교육 시키고 뭐 배우고 뭐 애가 그 지속하나요? 비동적인데. 뭘 묻던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그죠? 뭘 묻던 인내심을 가지고. 자, 어떻게 아이의 잠재력을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 배고파 할 때 젖을 주고 오줌 쌌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부모가 민첩하게 아이의 요구를 들어줘 아이를 편안하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 된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든지 부모가 금세 알아차리는 것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과 마찬가지다. 칼비트의 자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결국에는 이 자녀들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뭔가 하고 싶다는 이 욕망이 일어나는 데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모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해요. 마음 안에 뭔가 낯선 것을 시도한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 한번 해볼래. 그 해볼래가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 돼요. 아빠가 나를 믿어주지,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너 하는 건 어떤 거 괜찮아. 엄마 할 수 있나? 모든 거 다 지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자,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힘이 돼요. 이게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핫한 그 드라마가 있죠. 폭삭 망의 수다인가요? 소가수다. 소가수다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이 자리에서 또 드라마 보라고 해서 좀 그러는데 근데 제가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요,
산대의 이야기예요. 산대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꺾이지 않는 그 의지가 있어요.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이에요. 가난했지만 해녀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지지했어요. 이것이 뭐를 내면에 힘을 준 거죠. 결국 우리 자녀들이 뭐가 생겨? 이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힘은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속 저는 이제 독서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내면의 힘을 갖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지지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가 있을까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힘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 천주교를 앞질릴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분의 분석이에요. 히든 포텐셜에 하나는 문해력이다. 문해력이라고 표현해요. 기독교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천주교는 뭐 하죠? 라틴어로 읽어요. 그냥 사제가 읽어줍니다. 그 지식을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사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는 이 개혁주의적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뭘 이야기했냐면 이 책을 아예 번역해서 읽게 만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발휘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법이라고. 세종대왕은요 백독백습을 했대요. 진짜 중요한 책을 몇 번인가 100번을 읽으면서 뭘 파악하죠? 그 책의 이야기한 본질을 파악하죠. 개념화를 듭니다. 독서를 장려해서 심지어는 뭐를 해요? 사가 독서를 해요. 사가 독서. 사가 독서란 말은 이 관리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거예요. 공부 휴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가 독서입니다. 한글 창조도 왜 한글 창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냐면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백성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한글 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도의 다이어리인가 일기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세종실록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풀이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파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감각적으로 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은 농사에 흉년이 들면은 땅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이 안타까움, 그 마음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감각적으로 살 것이냐, 이성적으로 살 것이냐. 한글도 그런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국에는 이 백성이 제대로 힘을 갖고 살아가려면 그건 다른 거 아니다. 지식 겨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천재성 개발하는 또 한 가지는 놀이입니다. 놀이. 아이는 기억을 통해서 놀이는 아이의 기억력을 높인대요. 놀이를 통해 아이는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보관하는데 기억력은 아이들의 성격, 감성, 의지, 심리 발달 굉장히 중요하대요. 기억의 속도, 정확성, 지속성, 준비성, 융통성 이게 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놀면은 사람들의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놀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행동 기록장을 만들어서 칼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마다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뭐에 반응 보이는 거에 뭐 하죠? 기록하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시켜 주기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선행을 일삼을 때도 기록을 해놨대요. 너 이렇게 착한 일 했어. 그러면 계속해서 너가 착한 사람이다. 너는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이라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관찰 일기를 적었대요. 여러분 자녀 관찰 일기를 적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인맥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면 적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었다, 뭐냐.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그래야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 노벨상 수상자는요, 탁월하게 뭘 했냐면요, 아마추어 배우, 댄스, 미술사 등 다양한 공연자로 활약할 확률이 적어도 20배 정도 높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만 계속 파고든 사람이 천재가 된 게 아니었대요. 뭐였어요? 물리학 플러스 놀이, 흥미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A 플러스 B가 C를 만들어냈대. 이게 천재성이래요. 결국에 왜 놀이가 중요해?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놀이가 중요하고 여행이 중요하냐면요. 여행이 중요한 그냥 놀고 그냥 그게 아니라 거기서 관찰하고 보고 생각하게 하는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요, 이 플러스 이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자기의 경험, 놀이, 행복한 것들이 자기의 학문과 연관시켜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의적 아이디어는요,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천재성을 개발하고 싶으면 뭐 하냐면 다양한 경험을, 이 틀에 짜인 교육이 아니라 뭘 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어제 저희 그 두 아들의 전화를 했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도서관 있어 그랬대요.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갔습니다. 나 뭐 하냐 전화했더니 도서관에 있어.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자, 얘들의 둘 다, 그리고 저희 같이 살고 있는 둘째는 아침에 수영 갔다가 오전에 도서관 갔다가 오후에 카페 가요. 바리스타. 장애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전에 막내 같은 경우는 바둑을 배웠고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축구를 했었어요. 얘는 워낙 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꿈이 뭐야?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빨리 찾아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꿈을 빨리 찾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막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 쌓이고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공부는 대학부터예요. 진짜 공부는 대학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에요.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가 어떤 방향에서 특별한 기술을 익힐 것인가 이제 대학부터 이제 본 게임이 드는데 우리는 대부분 점수를 서울대 갈 수 있는 수능 점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그 방법들 이 단조로운 그런 학습을 시키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얘네들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배우고 싶은 내적 동기를 키우려면 부모로서 어떤 접근이 효과적일까요? 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갑자기 50분까지. 좀 시간이 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스스로 공부해야죠. 그래야 공부를 잘하죠. 그렇죠? 나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지만, 그렇죠.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자,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또 이 이야기를 해줘요. 흥미를 어떻게 키울까? 나는 칼이 풍부한 어휘량을 익힌 뒤 책 읽기 흥미와 습관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칼은 책 읽는 흥미를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아이에게 책을 스토리로 이야기해 줬대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결정적 재밌는 순간에 멈췄대요. 왜?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서 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되게 아이들은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쌓고 책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과정된 표정, 그다음 실감나는 목소리, 다양한 손짓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고 노력했고, 다행히도 아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매번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돌연 중단해 칼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궁금해하면 직접 책을 찾아 읽으라고 격려했다. 자, 굉장히 탁월한 교육을 했죠. 그죠? 예. 그 전에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책을 떠나서 천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책과 좋은 경험을 쌓게 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우연히, 그때 뭐 도서관에, 옛날 우리 시대는 도서관이 닫혀 있고 열쇠 채워져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거의 청소하러 갔다가, 당번이 돼가 청소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청소하다가 책을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은 방공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은 그 늑대로 표현하고 막 그 늑대가 막 죽이고 막 그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이 시리즈로 이렇게 방공, 누가 어떻게 제작, 아무튼 옛날에는 그런 방공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만화들이 있었었는데, 그 만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서관 올 때마다 막 그 만화책을 쫙 설명, 그 뒤에 궁금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기본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주에서 가장 큰 서점이 어디죠? 교보 있나요? 예.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어디로 가야 되냐? 책방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좋아하는 책 골라봐. 그 책 골랐으면요, 그 맛있는 거, 아니면 커피숍 가세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왜 이거 골랐어?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나도 한 권 고르세요. 나는 이 책이 왜 좋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야? 책 가지고 뭐 해요?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책에, 그 책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연골고리가 되어서 좋은 추억이 쌓일 거예요. 책에 대한 추억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책 좋아하지 못해요. 이게 독서 교육의, 얘를 책 읽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책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네, 작년에 저희가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0일 동안 저희가 품성을 기준으로 해가 좋은 품성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일반 책, 그 다음에 성경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면 그때 초청했던 강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특별 강의로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이라는 책 제목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건데,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 이분은 애들이 거의 대학 전까지 밤마다 책을 읽어줬대요. 애들이 그 시간을 너무너무 행복해했대요. 아빠가 이제 편집장이었고 바쁘고 정말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출장 나갔을 때는 전화로 책을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좀 자기의 상처 때문에 책을 읽어줬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어느 날 그 자녀들과의 좋은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어주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좋은 경험 쌓아주시고요.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작년에 태안을 갔어요. 아들이 꿈을 찾지 못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몰랐을 때
우연히 뭐 딱 하나 던진 게 있었어요. 비행기 조종사나 해볼까? 그냥 그 어떻게 비행기가 나왔어요. 태안에 있는 한서대입니다. 한서대? 네, 한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조종 그리고 관제탑 과가 몇 군데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관제탑과를 한번 적용해 볼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조종사는 못 하겠더래요. 관제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제사를 갔습니다. 이거 지금 비행기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해줬냐면요, 이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이 학생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좀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몇 사람 컨택해서 결국 한 명을 만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진짜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옆에 뭐 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나가는 자기 동기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르르 앉아 소그룹으로 막 이 관제사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 그리고 집중해야 노력해야 될 거, 그리고 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관제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서대는 안 가고 한동대 갔어요. 한서대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서대, 그 다음에 충남대, 그 다음에 또 어디 대 가고 싶은데 관심 있는 데 데리고 갔어요. 한서대는 안 갔지만 이 친구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경험은 그냥 경험이 아니에요. 의도되고 계획된 뭔가를 업데이트 시켜주겠다는 목표를 가진 계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뭐 그냥 재밌었다 그러면 여행하면서 계속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경험이 생기겠어요. 의도된 학습을 위한 경험을 미리부터 뭐 해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경험하고 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희가 한동대를 또 가는데 한동대 안에서 이제 선배들이 잘 해주더라고요. 선배들이 뭐 어디 왔냐고 약간 어디 데려가고 뭐 어디 등록하는데 뭐 이런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옆에 선배가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뭘 하는 거예요? 취재를 그러면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학년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줄은 잘 몰랐는데 사람 만나는 것을 뭐 해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희가 했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어요. 비록 한 세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녀들한테 저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KQCR이라는 독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학습을 시킬 때 이것을 시켜요. 키포인트는 핵심 문장, 키워드. 키워드 찾아봐. 핵심 문장 찾아봐. 질문 만들어. 키워드로 질문 만들어. 요즘 질문 만드는 게 애들도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어해요. 어른도 힘들잖아요. 저희 질문 만드는 거. 그 질문 만들고 답을 하면서 캐릭터, 교훈과 품성을 찾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봐.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 자질됐다고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두 개 잘됐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100개나 있는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뭘 얻어야 되죠? 거기서 아이디어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 하면 되지. 내가 찾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야. 문제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근데 솔루션이 딱 5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5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해봐요. 안 돼요. 두 번째 해봐요. 안 돼요. 세 번째 해봐요. 안 돼요. 네 번째 해봐요. 안 돼요. 5번째 해봐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내가 업을 잘못 선택했나 봐. 그때부터는 이제 절망하게 되죠. 5가지 솔루션 가지고 어떻게 카페를 돈 투자하는 거세요? 솔루션과 방법과 아이디어를 거의 공부해서 많이 만들어놔야 되죠. 이 솔루션과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은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질문을 왜 그렇게 만들으라 그러냐면은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요, 이 자체는 스스로 생각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아웃풋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제가 저희 교회에 친구들 데리고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했던 거 친구였는데 저희가 5년 후 꿈 설계하고 그다음에 KQCI로 해서 아이디어 냈던 친구의 사례인데요. 잘 썼잖아요, 그죠? 질문도 잘 만들었고. 네,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 따라와요.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것들을 좀 트레이닝 시킬 생각이에요. 트레이닝 시킬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키워드, 핵심 문장, 질문, 기록, 품성, 아이디어 이 트레이닝 좀 애들 잘해요. 거기에다가 뭘 상급이나 포인트를 이렇게 딱 적용을 하잖아요. 이 친구도 엄청 잘 쓰네요. 자, 처음에는 질이 아니에요. 뭐죠? 결국 양이 질을 결정하잖아요. 해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많이 써온 친구에게 상을 줄 거야. 가장 글자 수만 셀 거야. 그러면은요, 그 글자 수만 셀 거야 하면은요, 많이 써와요.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녀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할까요? 이제 중요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흥미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성적보다 품성을 강조하라. 완전주의는 포기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보통은요, 보통 성장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의 성장 곡선이요, 이게 어떤 영역이든지 성장 곡선이 이렇게 돼요. 아는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몇 개를 아는데 굉장히 흥미가 막 일어나요.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절망의 이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돈 버는 것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막참 할 때 막 돈이 막 벌리니까 엄청 근데 이게 절망의 이 늪에 빠지죠. 어떤 스케줄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 곡선을 근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고수가 됩니다. 고수가 이게 고수의 길이에요. 근데 누가 못 견뎌하죠? 자녀가 여기까지 되면 누가 못 견뎌하냐면 부모가 못 견뎌해요. 그때부터 뭐해요? 잔소리 나오죠. 잔소리 나오면 이제 흥미가 떨어져요. 흥미가 떨어지면 자연히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히든 포텐셜의 정체기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새 길을 찾을 때가 됐을지 모른다는 신호다. 정체기에 빠지는 이유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엉뚱한 길을 택했거나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해도 언제요? 안 되는 시간이 와요. 이게 정체기예요.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오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뭐 해야 돼요? 해도 안 되는 시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배우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죠. 추진력을 얻으려면 뒤로 물러서서 다른 길을 개척하라.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방법 찾기보다 포기하기가 쉽죠. 계속 닥달하죠. 왜 안 돼? 왜 안 해?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음 페이지? 예.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장하려면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학습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잠재력을 키웁니다. 완벽주의는 발전의 적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 자녀가 뭔가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됐어요.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야, 너 진짜 실패한 것이 배우는 거야. 실패하면 배우는 게 진짜야. 실패를 뭐로 삼아야 돼요? 너 지금 배우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이 실패할 거야. 근데 우리는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야, 네 그거밖에 못해.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임마. 이렇게 하잖아요. 실패가 기회야. 실패해야 돼. 실패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가 없어. 실패해야지 너가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잘했어. 여러분 성적 가지고 애들 탓하지 마세요. 성적은 그냥 과정이에요. 지금 애가 어느 정도 와 있다. 야, 이거 너 이거 잘했는데 왜 그랬어?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너 한번 분석해봐. 성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가 하면 이건 너가 방향을 바꿔서 이전과 다른 방향을 바꿔 새롭게 시도하라는 신호야. 얘가 실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실은 이런 마음만 들면은요, 애들 게임 끝이에요. 애들 이런 마음만 두고 어떤 실패든지 그냥 실패 가운데 배우는 거야.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우리 부모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에 어떤 청년 모임이 있었대요. 자기 강사로 수련회로 같이 강사로 갔었는데 보니까 학벌이 다 좋고 직업도 엄청 다 좋고 진짜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실망했대요. 첫 번째는 도전 의식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게 너무 얘들 약한 모습은 그냥 이 모듈 하된 그것에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까지 나온 도전하기도 열정도 너무 안정적인 청년들인데 그 두 번째는 품성이 엉망이 들어요. 질서, 자기 했던 것 너무 실망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은 이제 천재성보다 성격에 달려 있다. 지능은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품성 그 문을 통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의 진가는 처음부터 눈부시게 빛나는 게 아니라 열과 압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히든 포텐셜은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품성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 그 다음에 팀을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는 인내, 절제. 결국 이것이 천재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 오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품성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0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4번부터 이렇게 좀 다음 달에 조금 더 보강을 시켜두고 이번 달 이제 다음 달 저희가 읽어야 될 책은요.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법칙. 청소년들 아마 이제 애들 커가면서 말도 잘 안 듣고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지 이 책이 청소년들 훈련시키는 너무 청소년 어른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잘 한번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들을 지지하고 서포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돕는 사람으로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저 많은 것들을 전수해주며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투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